도저히 의무마저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좋게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의는 계기가 됩니다. 예, 740명이 우리 회원인데 380명이 모여야 이 회의가 사실 되는 게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관에는 이 인원만 가지고도 회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2024년도 제2차 회원 임시총회 계기를 선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 보면은 여기 참석자가 전부 다 보이고 회의록 서명요원은 보고예건이 있기 때문에 감성근 회원하고 박학기 이사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안건은 제1호안 양국부두공사 주민협약 보고 및 업무추진단 구성을 위한 사무국 업무 분장 보고예건하고 제2호안 정관개정위원회 구성 보고예건 제3호안 2025년 정기총회 회기결정 보고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예건 제4호안 이사장 해임 소송에 관한 보고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제가 이미 카톡이나 오늘 아침에 또 문자로 전부 다 이걸 발송을 다 했습니다. 이 78페이지입니다. 이 문구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저희들이 다 이렇게 보내놨기 때문에 그걸 대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유인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배부했던 그 자료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국 부두의 주민협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간에 양국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대략 이렇게 대표이사의 치면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가덕도 주민들한테 제가 자 양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요 정도는 이렇게 받아준다 한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려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반대를 해야 되겠지요. 양국부두는. 그런데 이게 항만개발 계획에 포함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고 12월 3일날 11월 29일날 저희들이 받았는데 11월 3일날 양국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보자고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만났는데 총계 그리고 장항 그리고 일부 통장님들께서 사단법인 가덕도 발전협의회와 협약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부분이 매립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권 피해 약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약정 당사자는 수협조합자입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은 우리 어촌계원들이고 어촌계가 되는 거고 직접 지역은 장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양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어권 피해 약정은 무조건 하고 있는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이가. 확산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서야 확산 범위가 정해질 것이고 그게 정해지면 그 보상약정서가 체결이 될까 아이가. 그럼 비법인 어촌계의 계장은 약정 당사자가 될 수가 없으니 수협조합장이 당사자로 한 약정서가 체결이 될까 아이가. 대항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확산 범위가 12월 중에 이 정의가 됩니다. 대항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선하고 가덕도 전체가 지금 소멸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소멸지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또 약정서대로 해가지고 피해 용역 조사가 4계절 이상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 거하고 절차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어촌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협의회는 안 돼. 우리하고 해. 그래 해야 도장 찍어주도록 할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해라. 그래 해라. 단 발전협의회 이사장, 가덕도 발전협의회와 해왔던, 너하고 계속 협의해왔던 이거를 하나라도 너는 놓치면 안 된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몇 가지 더 첨부한 거야. 가덕도 주민을 위해서 다 좋은 거니까. 그리고 너가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공사 시의 장비, 인력, 한바 뭐 이런 거 말고 30년 동안 저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 자녀들 100점 만점에 3점을 더 추가해 주는 거. 이건 아주 대단한 겁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 한 3점 정도를 주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했던 그 협약 내용을 어촌계에서 하든 마을에서 하든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노? 전체 가덕도 주민을 위한 것인데 단 어촌계가 3년 뒤, 2년 뒤 공사가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년 뒤에 가덕도에 어촌계가 존속되어 있는 어촌계가 있겠나? 그걸 보면 그러면 어촌계는 가덕도 전체 주민들을 대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사단법인 가덕도동 발전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만 한양 관계자들한테 어촌계하고 협의해라. 그리고 직접 지역인 장하하고 윤리하고 먼저 협의를 해라. 고려해가지고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어촌계나 통해서 동양인들이 잘 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양곡 저기 공사지 3년 동안 저희들 협약 내용이 다 있거든요. 예, 그거는 무조건 하고 저희들 발전협의회에서 하나 거기서 하나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보상 경험이 별로 없는 관계로 어촌계장들은 많다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더 잘 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강개정위원회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1차, 2차에 걸쳐서 해온 총회를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강에는 제가 어디 도둑질을 감옥을 가지 않는 이상은 저를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민법 적용을 해도 이게 또 골치가 아픈 게거든요. 그래서 이만희 전 수석이사가 내보고 다른 단체 만들어가 이래 한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은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김덕배 또 대의원이 15명하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끝이 나면 제가 말로 해임이 되든 뭐 되든 그렇게 자꾸만 미뤄보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3월 중에 저희들 정관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관이 불비화돼가지고 제가 부산시에다가 공고를 넣어놨더만 부산시도 한 2달 만에 저희들한테 답신을 준 내용이 그거는 사단법인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위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여 안 한다. 잘 마무리해라 그냥 좋게 불비한 정관은 꽂힌 게 안 맞나? 그러니까 너희끼리 의논해가 그것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만 있다 하면 우리는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단법인 그거 너희 멋이라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은 추후에 제가 다시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정강개정위원회는 우리 대의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1년 전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정강개정위원회를 제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18분 정도로 제가 이 정도 분 정도가 되면 정강개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기명을 해놨습니다. 이분들은 내년 1월 10일 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만나서 우리 정강개정위원회 대의원에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강개정위원으로 좀 활동을 해달라. 예, 그렇게 제가 업소를 하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1월 10일 이전에 이사회를 제가 또 소집을 해가 그때 이사회 안건으로 제가 올려가지고 정강개정위원회를 빨리 출범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없었지만 2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 이사장하고 대의원 그리고 이사들을 선출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통장님들이 한 6분 정도 교체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연임이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년 1월 20일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내년 3월 달에 대의원을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약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없이, 법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설치, 어떻게 선거운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 정관에는 회원 20명당 한 사람씩 대의원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거관리 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예, 그래 해가지고 명실상부 앞으로 뭐 계속 대학 같은 경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내년 1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면 이제 12월 달에 모든 끝납니다. 이 여시티도 용역이 끝났고 대학의 2주택지도 이미 용역이 끝났으니 납품 다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예, 다 끝나붙습니다. 단 하나 남은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공항 복합도시. 여기에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시 설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단 공구가 될 것이고 그래 되면 2026년 제가 볼 때는 8월달 정도 되면 모든 게 끝이 안 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1년 전이니까 내년 7월입니다. 어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받는 게 아닙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우리 생활 기반.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들어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앞으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단체를 만들어 놓고 이사장이 잘못하는 바람에 이래 사태가 안 생겼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동네 일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총회 일이니까 너는 빼. 그럼 그 총회장 부장이 참여하는 이 발전협의회 이 와 필요하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정기총회는 또 이사회에 제가 의견을 받을 겁니다만 오늘 보고 드리는 거는 내년 3월 7일 날 시작해가 3월 14일까지 13일까지입니까? 7일간 정기총회를 회기 소집을 제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 3월 7일 날 총회를 해가 정관을 통과시킵니다. 정관을 통과시키고 오리엔테이션을 대의원 선출을 3월 13일 정도를 해야 거기에서 이제 대의원 이런 식으로 350명, 400명 모을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된 정관을 개정을 해가 3월 7일 날 통과시키고 거기서 선거인 명부 확정하고 그 다음에 선거 일정 잡고 3월 13일 날 대의원 선출하고 그 선출된 대의원으로 가지고 정기총회를 가집니다. 그렇게 하는 할 방법이 없어요.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죽어나 사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사장 그간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내년 3월 6일에 뽑히는 대의원들이 이제 그때는 이 정관에는 이사장이 잘못하면 해임할 수 있는 그것도 넣어놨어. 그래 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뭐라면 탄핵을 받아야 되죠. 그런 걸 넣어놔야 돼요. 그 법에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지. 법에 없는 걸 가지고 그냥 싫다고. 그래, 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기총회 회기 결정은 그런 식으로 해갈 겁니다. 문제는 내년 3월 1월 10일 전에 이사회를 무조건 하고 제가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가지고 오늘 보고드린 입건을 제가 전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사장 해임 소송에 관한 보고입건인데 김진옥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은 게 아니에요. 사단법인 가덕도동 발전협의회 이사장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왔거든요. 소송을 걸어온 사람은 개인이 올 수도 있고 대의원 이사 그는 개인입니다. 우리 발전협의회의 회원에 불과지고 그분들이 한 거는 소송 비용은 자기들이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김진옥이가 개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 단체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김진옥이가 대응한 게 아닙니다. 사단법인 가덕도동 발전협의회 이사장이 대응을 한 거거든요. 이 소송비용이 2008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이겼다고 해서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법에 없는 거를 이렇게 법으로 걸어가지고 자, 이 말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소가 됐다니까. 뭐 자기 돈은 뭐 300이 들었든 400이 들었든 500이 들었든 들었겠지요. 그래도 우리 단체는 제가 낼 수도 있습니다. 한 2천만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관에도 그래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제 생각인데 뭐 과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은 제대로 된 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뭐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이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것도 내년 1월 10일 전에 제가 이사회를 한 번 하고 또 제가 전화를 해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때처럼 저도 그래 했거든요. 한 번 하고 만나고 통장님들한테 만나고 양국부도 네 마음대로 했나? 아닙니다. 통장회의에 가서 참석해가지고 설명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돼서 여하튼 1호안에서부터 4호안은 제가 그 메시지로 넣어드리고 카톡으로 넣어드린 그 자료로서 대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식 상정 안건은 뭐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상정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혼자 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김덕배 대의원의 15명의 대의원이 제기한 사단법인 가덕노동발전협의회 이사장 김진호 해임권은 판사한테 맡기랍니다. 내 회원들한테 나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자동 폐기시킵니다. 자동 폐기시키고 제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한 법원에서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해가 날로 해임을 시키든 말든 그거는 하사일이고 그 전까지 내가 이사장으로서 내가 할 일은 한다. 그래서 부산시의 의견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원부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월 10일까지 이사회를 때리니까 요 4가지 사항을 무조건 하고 3월 중에 3월 7일날 정기총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 뭐 제가 어떻게 운신을 할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리에 물러서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떠나가 화합시키지 못하고 분열을 획책하고 또 내 때문에 가정이 단합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제 거치는. 그래서 여기 더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날 이사회에 저희들이 상장할 책일 것은 뭐냐면 선거인 명부입니다. 100명 중에 6명, 5명 이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대의제가 성립이 안 돼요. 국회의원이 그래 뽑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국회의원 300명 뽑습니까? 그래가 무슨 대표성이 있나요?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도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왜 강서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김도훈 국회의원이십니다. 그죠? 부산에는 18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18분의 국회의원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야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예. 동설리에 대의원 5명을 뽑는데 대한민국 5천명 중에서 300명 뽑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조직도 안 되고 이 중요한 시기에 잘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관에 되어 있는 대로 그거는 그렇게 하자. 그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정도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회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2023년에 이전에 살았던 그건 제가 만드는 겁니다만 그 사람들만 가득 사람이가 대안 같은 경우가 안 보이죠. 원주민 가지고 안 되니까 외지인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안 돼. 우리끼리만 할게요. 그러면 그때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강대정위원을 제가 18분을 추천해놨는데 이분들을 하고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논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3월 7일부터 13일 7일간에 이루어지는 내년 그 정기총회 때 깔끔하게 정리해가 제대로 된 사단법인 가덕노동발전협의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20년 전에 이 단체 제가 안 만들었습니까? 전세금 7천만 원 빼가지고 제가 안 만든 거예요. 네? 10번 돈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보고 해외에서 내가 했는데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도 놀랍니다.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인데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야 되는데 나는 양복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일 줄 알았는데 이것도 청계에서 마을 통장님들도 잘 하시리라 제가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고 질의 토론은 없습니다. 요 정도로 해가 상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하튼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상례를 선포합니다. 끌까요? 아는 게 있다.